저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 남았어요. 지금 온만큼만 갔습니다. 이들이 오늘 올라갈 곳은 정상 부근으로 해발 800m 고지입니다. 이 높은 데는 뭐가 있길래 계속 올라가시는 건가요? 아까 올라오면서 바위 많이 보셨죠? 네. 바위에 자라는 버섯을 찾으려고요. 그 정체는 서기버섯으로 바위에 붙어 자라 붙여진 이름인데요. 시디는 저 노루궁뎅이가 있어요. 어디요? 저기에 있는 거 안 보여요? 보이죠? 아, 예. 예, 저게 노루궁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0배. 가을이 제철인 야생 노루궁뎅이 버섯이 어떻게 남아있는 걸까요? 야, 지금 시기에 이게 보기가 정말 힘든 건데 안 썩고 잘 살아남았네요. 완전 바짝 건조돼가지고 어우, 약성은 대단할 것 같아요. 거기다 야생동물도 피해가며 자연 건조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네요. 저희 가서 물 한 잔 먹고 가자. 예, 형님. 계속되는 산행에 잠시 목을 축이려는 약초꾼들. 그런데 계곡물이 아닌 나무로 향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달의 수액 좀 어떻게 좀 먹어볼까 하고. 달의 나무는 봄이 되면은 고로쇠 나무처럼 수액을 채취해 마실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고마운 나무죠. 지금 좀 빨라서 그래요. 시기가 내가 한 4월 달 되면 그냥 쭉 나옵니다. 예, 콸콸 나오는데 지금은 좀 일러요. 시기가. 야, 이게 뭐 모양이 좀 그렇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한 1시간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5월,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안 단데 지금은 처음 나오는 거라서 그런지 되게 다네요. 평상시보다. 지대가 높아질수록 점점 험해지는 산세. 하지만 망설임도 없이 단련된 두 다리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기버섯을 채취해 안전하게 하산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이력초는 최근 들어 그 약효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항암약초라 그래가지고 뭐 약성이 뭐 엄청 좋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찾으시는데 몇 개예요? 이렇게요? 네. 하나죠. 그래서 1력. 한 뿌리에 잎이 하나. 네, 그 하나 땄는 거. 비를 많이 맞으면은 수분을 많이 먹으면은 퍼지는 거예요. 이게 여름이 되면은 더 풍성하게 더 커집니다. 이력초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고산지대에서 자생해 구하기 어려운 약초인데요. 이게 벌레집이 아니고 얘네들이 번식하는 그 포자낭이에요. 한겨울에도 습기가 있는 고목, 암석에서 자라나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력초 주변 고목을 살펴보던 그때 표고다! 형님! 표고! 어디요? 여기요. 이거 야, 겨울을 버텼네. 이거 어떻게 버텨냈지 여기가? 네. 여기 습이어가지고 버텨낼 수 없는데. 어? 천연 조미료로 인기 있는 자연산 표고 역시 제철은 가을입니다. 참나무에 표고버섯이 원래 잘 자랍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지금 시기에 어디를 가도 표고버섯을 볼 수가 없는데 이 표고는 지난 가을에 피어나왔던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풍성하겠다. 상태가 찾고자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게 자연산 버섯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노루궁뎅이 버섯에 이어 표고버섯까지 채취하다니 운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서기버섯이기에 서둘러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뭔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우야, 저 위에 뭐 하나 보이지 않나? 뭐야, 저 찐빵인가? 그치? 찐빵이네, 형님. 배고픈가 봐. 배고파요. 산속에 무슨 찐빵이 있나 했더니 와, 이거 정말 비슷하네요. 말발굽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말굽버섯이라 그러는데 저도 약용버섯입니다. 화렵수의 기생에 자라는 말굽버섯은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3년생 정도 된 것 같은데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음에 채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산행을 계속 이어가는 약초꾼들. 올라갈수록 큰 바위와 썩은 나무들도 많아 수천 번 산을 타온 이들도 오르기 쉽지 않은데요. 선생님, 네. 왜 이런 길을 다니세요? 이렇게 험한 데를 다녀야지만 네. 혹시라도 남아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더 있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높고 깊은 산속일수록 귀한 약초를 얻을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그래도 좋지 않네요. 뭐가 있어요? 상상하고 네. 하나 불렀죠. 고목에서 발견된 것은 원숭이가 위에서 뛰어놀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잔나비 걸상버섯입니다. 말고 파고 잔나비 불로초 얘 버섯하고 유생 때는 좀 이게 말굽이랑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하하, 이렇게 보니 정말 비슷하네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헷갈려 하시니까 근데 정확한 구분점이 있어요. 혀에다 한번 대보실래요? 혀예요? 예, 여보세요. 쓴데요? 엄청 쓰죠? 네.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맑은 혀를 이렇게 대도 쓴맛이 안 나고 이렇게 아우 이렇게 엄청 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약초꾼으로 살다 보니 터득한 노하우랍니다. 갈수록 해산입니다. 이번엔 60도에 가까운 급경사가 나타나 걷기조차 힘들어지는데요. 이럴 때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사. 주변 지형 지물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이거 뭐야? 말굽인가? 상어 같은데? 보자. 그런데 색이 이상합니다. 분비 상황 보였습니다. 아, 이 나무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여기서 떨어졌나? 네. 아마 숲주먹이 얘 같은데. 벌레도 많이 먹고 얘 나무 같은데 숲주먹이. 그냥 썩었어요. 근데 어디서 떨어졌지? 썩었다는 게 벌레가 요 구멍이 조그만 많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 상황은 너무 아깝네. 이 조직도가 치밀해가지고 벌레 같은 게 이렇게 뚫을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벌레가 이렇게 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황버섯은 이렇게 하면 쪼갤 수가 없어요. 썩은 애들은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썩은 상황버섯이 있다는 것은 이 주변이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흩어져서 상황버섯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안 들려! 상황 발견했다고! 역시 상황포자가 주변에 있더니 상황을 발견한 것 같은데 얼마나 크게 크다 그러지? 역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느낌이 좋아 보이죠? 상황이 어딨어요? 저 위에 보세요, 위에. 위에요? 아니, 이거 살아있는 나무가 저기 있어. 뭐요? 아파트 4층 높이의 전나무에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는데요. 와, 크네? 엄청 커. 높아도 됐다. 야, 근데 저 살아있는 나무에 저렇게. 보통 이제 상황이 사이즈가 이제 제 주먹만 하면은 이제 좀 그런데 하나 더 겹쳐지면은 이제 요거는 딸만하다. 근데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모여있는 만큼의 사이즈니까 저건 대물이죠. 오랜만에 보는 대물. 전나무 상황버섯에 설렌 것도 잠시. 가까이 가서 보니 엄청난 크기와 둘레에 채취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얼마나 큰 거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제 손이 닿지 않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네요. 한 아름이 아니라 두 아름 되겠네. 이 정도면은 이게 너무 커가지고 미끄러질 확률이 좀 많이 있죠. 손이 이어서 어디 힘을 받지를 못하니까. 다른 때보다 몇 배로 더 위험한 상황. 그래서 안전 장비를 하나씩 꺼내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 생긴 장비는 뭔가요? 까치발이라고 해가지고 승조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나무를 콱콱
찍는 거지, 이렇게 옆에. 승조끼와 하네스라 불리는 안전벨트까지 착용한 후 올라갈 준비를 마칩니다. 화이팅! 파이팅! 얇은 나무를 지지대 삼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전나무 둘레가 엄청나다 보니 손을 잡을 것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껍질까지 미끄러워 20년 차 약초꾼도 오르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지켜보는 일행도 진땀이 납니다. 아, 내가 올라가는 게 낫지. 보는 게 좀 지금 조마조마해가지고. 눈앞에 전나무 상황버섯을 두고 어찌된 일인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여만 올라가면 되는데. 1m 위에 전나무 상황버섯이 있지만 지지대로 잡고 올라온 나무 길이가 닿지 않은 이유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것인데요. 고심 끝에 로프를 위에 있는 나무까지에 걸어서 잡고 올라가기로 합니다. 다행히 로프가 나무까지에 잘 걸렸습니다. 급사 유격 훈련을 연상시킬 정도로 힘들고 위험한 전나무 오르기. 숙련된 약초꾼이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각고의 노력 끝에 마주한 전나무 상황버섯. 대물로 성장하기까지 전나무와 한 몸처럼 꼭 붙어 자라 떼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고무망치와 끌로 내려치는데 힘 조절을 잘 못할 경우 쪼개질 수도 있기에 신중을 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한 손으로 못 따겠다, 야. 오. 하나, 둘, 셋. 우와, 씨, 뭐야 이거? 와. 야, 이거 하면 1.5kg 나가겠는데? 나와. 아, 대물. 가까이에서 보니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분명 대물입니다. 너무 벅찹니다. 이런 거 하나 만나려면은 1년에 뭐 한두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예, 오늘은 진짜 뭐 운이 좋네요. 전나무 상황버섯을 채취한 후에 갑자기 아래로 향하는 이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하하, 주저없이 얼음장 같은 물에 열기를 식힙니다. 난 못해. 이게 못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얼음물일 텐데, 대단하지 하여튼. 야, 정신이 번뜩 들어. 차가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시원할 거야. 와, 이게 자연인이죠. 산을 오르는 동안 운 좋게 다양한 버섯을 채취할 수 있었지만 시간도 꽤 지체되는 상황. 서둘러 서기 버섯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오전에 올라가면 해가 비치는 방향 쪽으로 많이 수색을 하고요. 동남쪽이나 남쪽이나 그쪽 방향을 우선순위로 많이 탐색을 하게 되죠. 서기 버섯이 있을 만한 동남쪽 방향으로 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째. 나 좋네. 야, 여기 저 큰 바위 있잖아. 저 위에. 저 위쪽에 좀 붙은 것 같은데? 그치. 근데 너무 가파르지 않나? 일로 올라가면 돼, 일로. 저게 꽤 위험해 있는 거 보이네. 아니야, 위험하진 않아. 이쪽에 바위인데 약간 사이즈가 큰 게 많이 보이네요. 맞네. 저기. 이쪽으로는 많은데. 서기 버섯이 있는 절벽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바위까지 많은 탓에 발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심해. 해빙기라 돌이 많이 무너져. 걷기도 힘든데 이제는 낙석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아이고. 야, 이거 사족보행이다,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제작진도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 온 거죠? 네. 아이고. 산행 6시간 만에 가까스로 찾은 서기버섯. 이 서기버섯이라는 게 네.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근데 또 절벽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내를 여기 있네, 여기. 요 끝에, 요 끝에. 높고 깊은 산에 벼시 들어오는 바위에 많이 붙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악의 조건이죠. 뭐 상권들이 채취하기에. 채취에 앞서 로프를 내릴 것을 찾는데요. 밑으로 다 여기 다 오. 여기다 여기서만 다 따도 돼. 바위에 붙은 귀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 붙여진 서기버섯은 고지대 절벽에서 자라는 버섯인데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채취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기 연부담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귀한 걸 따려면 감수해야죠. 로프와 하네스를 단단히 챙깁니다. 절벽에서 서기버섯을 채취하는 작업은 워낙 위험해서 보통 약초분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요. 중년자들 아니면 이거는 아무리 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야, 조심해. 알겠습니다. 로프에 몸을 의지해 천천히 절벽 아래로 한 발자국씩 발을 내딛습니다. 오, 그거 맞네. 우씨. 절벽에서 발을 잘못 디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평정심을 되찾고 서기버섯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내려가는데요. 서기버섯은 바위에서 이슬을 먹으며 1년에 1에서 2mm 자랄 정도로 더디게 성장하는데요. 그래서 큰 것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 대물. 자, 이게 석입니다. 와, 크다. 오. 한 30년 더 된 것 같아. 위태롭게 작업이 계속됩니다. 서기버섯은 바싹 건조된 상태로 바위에 붙어 있어 발견해도 채취가 쉽지 않은데요. 아, 힘들어요. 뭐 잘 부서지지만 않으면 크기도 크고 그래서 뭐 받칠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너무 부서지네. 서기버섯을 채취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어 작업할 때는 꼭 동료와 같이 하는데요. 저 서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 있지? 그때 밑에 내려봐서 큰 거 맞네. 대문. 몇 개네, 이쪽에. 위에 있으면은 행동 방향이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각에 따라 각도에 따라 달리 나오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야죠. 아, 네, 크다.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해. 너무 많은데. 철수하자. 올라와. 아직 서기버섯이 남았지만 자연에서 욕심을 부리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알기에 작업을 정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이야, 이거 이렇게 많이 따왔어. 할짓이 못 되네요. 아. 그래도 1시간 동안 채취한 서기버섯 양이 제법 꽤 됩니다. 대물들이 엄청 많아. 야, 이거 완전 대물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몇 년짜리야? 이 귀 정도 사이즈 되는 게 한 25년 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 귀보다 커요, 작아요. 큽니다. 크면은 25년이 훨씬 넘었다는 거죠. 그죠. 예, 보통 귀 사이즈가 한 20년, 25년 정도 생각하니까 이건 저보다 한 30에서 5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물이네. 이만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한 보람이 있습니다. 할 때는 힘들고 좀 무섭기도 한데 하고 나면 약간 짜릿하고 또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또 들더라고요. 목표로 했던 서기버섯도 채취했겠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갑니다.
오늘 하루 산행을 하느라 고생한 두 사람. 몸보신도 할 겸 서기버섯으로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바위에서 붙어 자라는 서기버섯은 돌가루가 많기 때문에 요리 전에 여러 차례 씻어줘야 합니다. 아까 까맸는데 이렇게 흰색이 나왔죠. 빨래 빨듯이 열심히 빨아놓은 게 아니십니다. 식감이 독특한 서기버섯을 넣으면 평범한 음식도 색달라진다는데요. 서기버섯 하나로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서기버섯을 많이 채취한 날에만 즐길 수 있는 서기버섯 만찬. 특별한 그 맛에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르르르 사라집니다. 맛있지? 그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 어떤 그 바다의 해조류 맛 같은 것도 그쵸. 살짝 풍기는 것 같고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채취할 때는 개고생이고 너무 무섭고 힘든데 이제 너무 맛있네요. 이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 환절기 건강도 지킬 수 있겠네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 하지만 강원도의 산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남아있는데요.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 덮인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환절기고 몸보신도 좀 할 겸 좋은 약초를 좀 만나려고 올라왔습니다. 눈 쌓인 산을 오르는 일은 사고의 위험이 더 커서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요. 네, 조심해요, 조심. 안전이 최고예요. 조심했지만 아이고 순식간에 찾아온 위기 상황. 자칫 잘못하다간 낙상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신경을 쓰며 걷다 보니 정상 가까이 오르는데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노란 거 적어본 거죠? 그게 안 보이는데. 좌측에. 거기하고 위에. 크다. 저거 예, 좋다 그래. 요거 좋네, 요거. 여기 맞네. 황량한 나무에서 이들이 찾은 것은 요 겨우살이 많은데. 진짜 많네. 이거 완전히 굴락지인데 겨우살이. 새둥지같이 생긴 겨우살이는 한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아 예로부터 신비의 약초로 불리고 있는데요. 겨우살이는 새가 부리로 다른 나무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새의 그 변비로 이동해서 참나무에 이제 더부살이식으로 기생하는 그런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살이는 주로 햇빛이 잘 드는 높은 나무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채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작업해야 하는데요. 안전장비와 도구는 필수. 그런데 낫같이 생긴 그건 뭔가요? 수초 제거용이라고요. 높은 나무니까 이 장비를 사용을 해서 좀 쉽게 채취하려고요. 장비 착용을 끝내자마자 능숙하게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하는 약초꾼. 점점 겨우살이를 향해 다가가는데요. 조심조심 올라가세요. 장비가 닿는 거리에 도착하자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손으로는 겨우살이를 채취하는 동시에 발의 힘으로 나무에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과 정신 집중을 요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긴 좀 무서워도 뭐 자주 하는 일이라 뭐 그냥 재밌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못하죠, 저희는. 보는 것만 해도 아찔한데요. 높은 나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 부담도 커지기에 작업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채취되다 보니 예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귀한 약초로 여겨져 왔는데요. 실제 겨우살이는 동의보감에도 언급된 민간 약용식물이기도 합니다. 언니, 크다.
면역력에도 좋고 약으로 내려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 말려서 가루내서 밥할 때 한 숟가락씩 넣으면 밥이 되게 찰져요. 엄청 많죠? 현대에 와서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생한 덕분에 꽤 많이 수확한 겨우살이. 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채취한 후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러세요? 네, 남들은 뭐 힘든지 몰라도 저는 이게 아주 즐거운 일이니까. 이렇게 채취한 겨우살이는 주로 물에 우려 먹는다고 하는데요. 9번씩 덮밥을 해갖고도 먹고 전 많이 먹습니다. 이거. 당뇨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탁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도 정당히 뭐 더 나빠지질 않으니까 좋은 거죠. 뭐. 하산길, 겨우살이를 채취해서 올라갈 때보다 배낭의 무게가 늘어 미끄러지지 않게 각별히 더 신경 씁니다. 그러다 뭔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여기가 물도 좀 부르고요. 약간 비탈이 있는 곳이라 여기가 호장근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호장근은 약초꾼들 사이에서도 일부만 알 정도로 귀하게 대접받는 약초입니다. 어디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 대물이다. 대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포장은 이거 이게 다예요. 이거 돼 있는 게. 이게요? 예. 이 정도면 대물이에요. 크네. 여기 이제 호장근 여기에 싹대거든요. 이제 무늬가 있거든요. 여름에 싹이 나서 발했을 때 보면은 포피 무늬색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갖고 호장근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약성은 보편적으로 뿌리 식물들이 겨울에는 다 이 뿌리 땅속으로 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겨울에 채취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강한 약성이 뿌리에 응집해 있는 호장근. 아 여기 내두가 있네요. 요 노랗게 보이는 거 있죠? 보통 노두의 크기가 클수록 대물일 확률도 높은데요. 하지만 캐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 캘 주변을 먼저 정리하는데요. 한 개의 호장근을 캐는데 달라붙은 사람만 4명. 대물 예감이 나는데 다 연결되고요. 홀에 자라다 보면은 뿌리가 나무식으로 거의 변하는 정도. 하초 뿌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땅 속에서 겨울이 돼도 이 뿌리는 죽지 않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봄 나면서 음이 타갖고 싹이 나는 그냥 일반적인 식물 약초입니다. 아니 밑으로 갔는데 바로 밑으로? 또 굵게 나갔다. 너무 굵어지는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뿌리. 뿌리가 원뿌리에서 자라서 따라가다가 또 이제 어느 부위에서 다시 싹대가 올라와서 또 거기서 형성이 되고 이것도 내두고 여기도 지금 또 내두가 형성이 됐고 또 가면서 여기서 또 내두가 형성이 됐고 이만큼을 다 캐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대물을 보기 위해서 호장근은 많은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특성을 가져서 뿌리 두께에 따라 도구도 바꿔가며 캐줘야 합니다. 복갱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뿌리가 이렇게 뻗쳤잖아요. 어느 부위에서 잘릴지 모르니까 좀 예민한 부위 좀 잘리지 않게 하려고. 어느덧 호장근을 캐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4명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캤는데도 대물 호장근의 일부만 드러나는 상황. 아이고 점점 지쳐가는데요. 한 50개 캐는 것보다 더 힘들어. 더 힘들어. 바닥까지 떨어진 체력을 모아 다시 힘을 내는 사람들. 그 사이 대물 호장근의 모습이 점점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직도 뿌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원형 그대로 캐고자 했던 처음 작전을 변경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도저히 캘 수 없는 부위. 네, 그런 거는 이제 미리 작업 종료시키는 거예요. 극한의 작업 끝에 호장근이 모습을 살짝 드러내는데요. 이것도 나오네. 나오네.
마다. 마가나. 어머, 마가 웬 있다고요? 마? 산마. 와. 땅이 준 깜짝 선물 산마입니다. 드문 경우 얘를 지금 해내야 돼. 잠깐만 얘 좀 들어봐. 마삭이 여기에 같이 있었다는 얘 거죠. 좀 3시간이 돼서야 드디어 캐낸 호장근. 땅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보니 흙을 털어주는 것도 일입니다. 이것이 대물 호장근이다. 2m가 훌쩍 넘는 호장근은 이뇨작용과 혈액순환, 위장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뜻하고 좋죠.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좋네요.